자, 안녕하세요. 코인 명가의 LS입니다. 현재 시각은 11월 3일 수요일 2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보고 알아볼 코인은 전일에 이어서 리플이라고 불리우는 XRP입니다. 자, 위 링크로 이제 코인에 대한 정보를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저희 VVIP반에 입장시켜 드리고 있고요. 신청하셔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코인과 또 그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돈도 많이 벌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전일에 리플 XRP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는데, 뭐 다시 한 번 더 이제 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XRP, 리플, 그리고 리플렛에 대한 차이점이 이제 발생이 된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리플렛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결제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화폐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리플렛은 리플이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관련 테마랑은 조금 다른 테마에 있죠.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작동하는 방식과 금융 통합을 촉진시키려고 페이먼트 사업의 인프라가 몇 년간 지금 꾸준히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와 같은 통화 정책에 대한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예상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어제 말씀은 드리지 않았는데 뭐 장기 홀더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뭐 한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서 평단가를 형성하고 지금 들고 가고 있는데, 2018년도에 상승하였을 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이런 협업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명 리플 같은 경우에 몇 년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장에서는 부각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점.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재료나 이슈적인 부분, 모멘텀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의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과의 협업에 있어서 어떤 진전된 부분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있고, 물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스웰에 대한 일정도 가지고 있고 단기적인 기대감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 코인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본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토시 마켓에서도 아직도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나와줄 수 있는 재료나 이슈적인 모멘텀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신기하게 제가 어제 방송한 이후로 또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뭐 사실 뭐 100%, 200%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자리에서 좀 급등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네. 제임스 월리스 리플 부사장이 CBDC 글로벌 호환성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CBDC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각국에서 검토 도입 중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각 국가가 상호 운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독자적으로 CBDC를 만든다면 현재 나라별로는 존재하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 부탄 중앙은행 왕립통화청,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CBDC 시범사업 참여가 확정된 리플의 제임스 왈리스 중앙은행 협력 담당 부사장은 2일 파이낸셜 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CBDC는 중개자 없이도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금융기관, 핀테크 회사 등 여러 민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개방형 프로토콜과 표준을 활용한 상호 운용성을 달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CBDC의 상호 운용성은 뭐 스웨덴 친구가 영국 런던에 있는 친구에게 전송할 때 복잡한 외환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도 자동으로 영국의 CBDC인 디지털 파운드화로 바뀌어
전자지갑에 입금되는 호환성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12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개인 없는 전세계 송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고, 왈리스 부사장은 리플의 CBDC 기술 프라이빗 레저는 부탄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이라며, 개방형 오픈소스 기술인 XRP 레저를 기반으로 자격증명 방식의 다른 블록체인보다 12만 배 더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바이든이 밀고 있는 게 어떤 에너지 효율 정책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좀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프라이빗 레저는 완전한 경제 주권은 물론 고유의 개인정보 보호 및 정책 요건에 따라 맞춤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중앙은행을 위한 최고의 보안 표준을 준수한다며, 프라이빗 레저를 이루는 핵심 기술은 8년 이상 어떠한 이슈도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매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탄소 네거티브 국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지급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며 금융 포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리플이 부탄과 협력해 CBDC 시범 도입 사업을 추진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자, 그래서 은행들의 레거시 인프라로 인해 발생하는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 문제를 CBDC를 통해 해결하게 되면 다른 중앙은행들도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며, CBDC는 전 세계 수십억 인구의 혜택을 가져다 줄 디지털 통화 및 지급 결제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3분기 보고서가 또 나왔었죠. 네, 그래서 4억 9,100만 달러 전분기 대비 211%가 증가하고, 이제 거래량은 이제 변동성이 없다 보니까 좀 급감을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코인 판매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XRP BT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주요 지지 라인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구간들 제가 이제 좀 중장기 투자를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제 리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따라서 얘네들도 이제 가격 방어를 하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화 마켓에서는 이제 올라가고 있지만, 사토시 마켓에서는 거의 뭐 바닥권에서 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에 이 XRP 홀더들, 그러니까 장기 홀더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고가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아니 이 고가나 아니면은 이 고가를 넘어서야만이 장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물론 올라갈 때마다 뭐 이런 데도 저항이고, 단기적인 이런 데도 이제 저항이죠. 예, 이런 데도 다 저항이긴 한데, 여기에도 올라가면은 저항이고, 근데 가장 큰 저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음, 딱 두 군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못해도 이런 데는 가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저는 조금 뭐 한 1, 2주 뭐 한두 달 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월급 받으면은 조금 조금씩 가격에 상관없이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구간들을 1차 목표 주가, 이런 데를 2차 목표 주가로 설정을 하고 원화와는 상관없이 모아가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플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송구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